자, 안녕하십니까. 대장개미 이순신입니다. 자, 오늘 LG전자 종가 분석을 들어가 볼 건데 이 LG전자가 오늘도 1%의 추가적인 하락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 주주님들이 이 주가의 흐름만 봤을 때는 너무나 답답하고 짜증이 나시겠지만 여러분들 사실 오늘 코스피가 5%가 넘는 상승이 나왔어요. 근데 우리 예상과 마찬가지로 삼전과 SK하이닉스 이 둘만 밀고 올라갔습니다. 사실상.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사실 나머지 종목들은 또 많이 빠지는 종목들이 많이 나왔어요. 5%, 4%, 하다못해 10%막 이렇게 미친 듯이 빠지는 종목들이 또 나왔거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 와중에 LG전자가 지금 사실상 버텨줄 만한 구간도 아님에도 1%의 하락으로 이렇게 그치는 모습을 보여준다. 저는 지금의 흐름을 우리 주주님들이 조금이라도 좀 딥하게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오늘 장중에 잡아놓은 수급 이 방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력들의 의도를 좀 캐치했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이 내용 오늘 우리 주주님들한테 바로 전달을 드릴 거예요. 빠르게 바로 전달을 드릴 겁니다. 이거 우리 주주님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영상 끝까지 보셔서 이 내용들 확인하신 다음에 내가 앞으로 어떻게 더 끌고 갈지 말지 이러한 부분들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댓글로 LG 파이팅 혹은 이순신 파이팅이라고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바로 한번 시작해 볼게요. 일단 중요한 부분은 오늘도 개인의 이탈이 발생이 됐고 기관의 이탈이 발생이 됐지만 거래량 자체가 줄어들고 갭 자체도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추세가 언제든지 전환될 수 있는 중요한 시점이고 여러분들도 보이시는 것처럼 사실 이 이평선과 매물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과 같은 이 장대 양봉이 한두 번만 나와주면은 바로 한번 재돌파가 나올 수도 있는 타이밍이다라는 건 여러분들도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더더욱이나 이 구간들을 얘네가 장악해 놨다라는 겁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이 매물을 좀 크게 봤을 때 얘네가 이 구간을 상단과 하단으로 나눠 놨을 때 어떻습니까? 사실상 이 구간들을 전부 다 장악을 하고 있기에 이 구간에 대한 돌파를 만든다라고 하면 얼마든지 강하게 돌파해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조주님들한테 이 내용들을 좀 설명을 드린 거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사실 LG전자 같은 경우 지금 끝났다 이미 세력들이 털고 나갔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근데 LG전자 같은 경우 답답한 건 사실이지만 세력들이 나갔다라는 거에 저는 동의할 수 없어요. 아직도 외인들의 보유 비중이 28%이고요. 동시에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매물에 대한 움직임만 봐도 알 수 있는 내용이었고 동시에 우리가 어제자를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제자를 봤을 때 여러분들 지금 사실 우리 주주님들도 아실 거예요. 환율도 안 잡히고 시장의 흐름이 전체적으로 안 좋다라는 건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겁니다. 근데 이 와중에도 계속해서 빚을 내 가지고 신용을 통해 가지고 이 주식을 담는다. LG전자를 담는다. 솔직하게 말해서 LG전자가 뭐 엔비디아의 모멘텀 기대되는 거 맞아요. 근데 지금 실적이 제대로 나오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주가가 잘 올라가고 있습니까? 그 어느 한 개도 제대로 하고 있는 게 없죠. 그럼에도 지금 현 시점에서 빚을 내 가지고 이렇게 막 올라갈지 못 올라갈지 뭐 명확하지도 않은 종목에 빚을 내 가지고 담는다? 상식적으로 여러분들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공열 자체가 이렇게 계속해서 올라간다라는 것 자체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 한마디로 차명 세력들이 물량을 매집하고 있을 가능성을 우리가 배제할 수 없다라고 저는 여러분들한테 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주주님들한테 중요하게 좀 말씀을 드려야 될 포인트가 지금 보시게 되면 오늘도 공매도에 대한 비중이 5%가 잡혔습니다. 근데 이거를 우리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면은 LG전자 디테일하게 보게 되면 증권사별 매매 동향을 봤을 때 지금 어떻습니까? 삼성증권은 순매수에 대한 비중이 약간이나마 보여줬고 신한투자증권과 한국투자증권 실제로 매도에 대한 비중이 꽤나 나왔어요. 순매도에 대한 비중이 높았던 게 사실이에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보여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얘네 매수세예요. 신한투자증권 같은 경우 사실 큰 매수세가 나오진 않았어요. 근데 한국투자증권은요. 꽤나 매도하고 크게 차이 나지 않는 매수세를 보여줬거든요. 우리가 여기서 확인해 볼 수 있는,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중요한 내용이 뭡니까? 그렇죠. 결국엔 비중을 받기는 받았다라는 거야. 이게 결국에 순매수에 대한 비중을 안 보여줬을 뿐이지 얘네가 왜 이렇게까지 공매도 대차 세력들이 구름대를 지켜주려고 했던 별 볼 것 없는 이 구간을 지켜주려고 했던 이유가 뭘까? 반대로 생각하면요. 딱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은 공매도 대차 세력들은요. 팩트만 말씀드릴게요. 주가가 눌릴수록 뭐한 애들이요? 수익이 늘어나는 애들이요. 근데 지금 아래 구름대 있죠. 구름대가 깨진다라는 건 무슨 뜻입니까? 구름대가
깨져서 캔들이 구름대 밑으로 내려간다라는 건 힘이 약해지고 더욱더 강하게 밀릴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네가 오늘 만약에 이 구간에서 아까 보여드렸던 그 매수세가 없었다라고 하면 구름대에 대한 이탈이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구름대에 대한 이탈이 명확하게 발생이 됐을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주가의 하락률은 더 커질 수밖에 없고 힘 자체가 하방으로 몰릴 수밖에 없을 거예요. 개인들의 추가적인 패닉셀이 유입이 될 거니까 나올 거니까.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얘네가 이 구간에 지켜주면서 구름대 이탈을 안 시켰다라는 거야. 그럼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구름대 이탈을 시키지 않은 가장 큰 이유 뭘까요? 그렇죠. 기존 세력들과 그러니까 이 주가를 핸들링하는 세력들과 공매도 대차 세력들이 한패일 가능성이 높고 만약에 정말로 한패라고 하면 이 구간을 지켜주면서 구름대를 이용해서 뭐 하고 있는 겁니까? 개인들을 털어내는 구간들, 개인들을 계속 겁을 주고 있는 거예요. 사실 구름대에 대한 역할은 우리 주주님들도 잘 아실 겁니다. 주식을 처음 시작할 때 배우는 게 이 차트 요소들의 이 가지는 움직임, 얘네들이 가지는 힘이 무엇인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맨 처음에 배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개인들이 제일 잘 알고 개인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걸 이용해서 이러한 흔들어주는 패턴을 만들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계속해서 의심을 하면서 얘네들이 이 세력들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가를 체크를 해봐야 되는 거고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제가 본 흐름은 그렇습니다. 결국에 LG전자의 주가를 핸들링하고 있는 세력들이 공매도 대차 세력들과 한패이고 이 공매도 대차 세력들이 현 구간에서 변동성을 만들어내면서 우리 주주님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그 이후에는 어떤 움직임 가져갈 수 있다? 얼마든지 상방에 대한 움직임을 잡아서 공매도 대차 세력들의 반대매매, 강제 청산 혹은 이 수급을 붙이는 상방에 대한 움직임들을 통해서 한 번의 중요 구간을 돌파시키면서 상방에 대한 추세를 다시 한번 잡아낼 수도 있다라는 거야. 왜냐면은 얘네가 지금까지 안 나가고 버팅기는 이유가 저는 사실 납득이 안 돼요. LG전자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전에도 강하게 치고 올라갔다가 그대로 그냥 바닥을 몇 년 동안 기어버리는 상황들이 나왔었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하고 이게 어찌 보면은 두려워하는 것도 이상한 건 아니에요. 당연히 두려워해야죠. 계속해서 리스크를 잡아가면서. 근데 지금 나오고 있는 움직임은 우리가 사실 두려워해야 될 명확할 이유가 없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 주주님들한테 이 내용들을 좀 빠르게 전달을 드린 거고 결국에 내일부터 해가지고 저는 추세가 조금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명확하게는 다음 주 중으로 좀 바뀌겠지만 일단 이번 주부터는 우리가 좀 처음부터 짜증나는 한 주를 보냈는데 일단 내일까지 잘 마무리하고 다음 주에 조금 더 긴장해서 이 상황에 맞춰서 대응을 하면은 우리 주주님들한테도 좋은 소식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준비를 해 왔던 건데 오늘 영상을 보시고 이해가 안 되고 어려우신 부분들 분명히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요청이라도 해보십시오. 위에 있는 번호 010-3425-4496 위에 있는 번호로 우리 주주님들께서 전자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요. 제가 우리 LG전자 주주님들 최대한 고점에서 정리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도움을 드릴 겁니다. 현 시점에서 무조건 얼마 이상 만들어 드릴게요. 무조건 얼마 이상 갈 겁니다. 이런 약속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최선을 다해서 고점을 잡아드리겠다라는 약속은 드릴 수가 있고 현 시점에서 비중에 대한 고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담는다면 어디, 정리한다면 어디서 평단 조절할까, 재진입을 할까 이러한 매수에 대한 타이밍들도 요청하시면 도움 드릴 겁니다. 제가 실시간으로 차트와 수급 시장의 흐름을 읽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강조드린 이 신호, 원 단위의 타점을 신호로 잡아드리고 있는데 주식에 100% 없다라는 건 우리가 모두 알고 있어요. 하지만 대비하고 대응하고 세력들의 의도를 읽어가면서 100%에 가까워질 수 있다라는 거. 이걸 여러분들이 꼭 아셨으면 합니다. 아시겠죠? 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 주주님들이라면 이러한 내용들 그냥 구독자 혜택으로서 도움 드릴 거니까 너무 부담 느끼지 마시고 이 내용들 요청이라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 LG전자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우리 주주님들 위해서 선물 하나 준비했습니다. 시장이 무너졌다가 회복하는 과정에서 유독 강한 상승을 보여주는 애들은 항상 존재합니다. 코로나 때도 그랬고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때도 그랬습니다. 얘네들의 특징이 뭐였습니까? 세력들이 물려있거나 세력들의 힘이 강한 종목이다. 그래서 준비를 했어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로봇 기업들에게 투자를 아끼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국내 미국 로봇 정책 수혜 테마가 생겼습니다. 그 연결점이 CES였는데 중요한 건 미국 기업과 협력 관계가 생긴다면 MOU 체결이 나온다라고 하면 이 기대감으로 수급이 몰리고 강한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이유 때문에 수급이 몰렸던 건데 수급이 없어졌을까요? 아니요. 실체가 있는 곳으로 이동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준비를 했습니다. 매집이 끝나고 이제 막 바닥에서 30%대의 반등이 나왔고 유통 비율 40%. 자, 품절주의 형태를 띠고 있어서 한번 치고 올라갈 때 강하게 치고 올라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개인들이 못 들고 있으니까 못 가는 거 아니냐? 아니죠. 개인들이 못 들고 있으니까 비교적 짧은 시간 내에 강한 상승이 나올 확률 자체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준비한 거니까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우리 주주님들 영상 끝까지 보셔서 이 내용들 확인이라도 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영상으로 준비해 왔으니까 같이 한번 보고 마무리할게요. 자, 제가 오늘 준비한 히든 종목은 바로 이 로봇 품절주입니다. 이 목표 주가가 최소 300%이고 작전 세력들의 매집 기간이 최소 2개월입니다. 자, 유통 비율이 40%대이다 보니까 품절주의 형태를 띠고 있어서 주가가 치고 나갈 때 폭발적으로 치고 나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세력들도 이 변수에 의해서 움직이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주님들한테 최소 300%라고 말씀을 드린 거기 때문에 이 이상 더 올라갈 확률은 분명히 있다. 자, 최근에 이 트럼프가 로봇 섹터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히면서 우리 국내 로봇주들도 정말 한 번에 치고 올라갔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어떤 이유로 트럼프가 로봇 섹터에 투자하겠다라고 밝혔는가? 결국에는 중국 기업들을 견제하기 위해서 트럼프가 로봇 산업에 투자하겠다라고 밝힌 거거든요. 자, 연합뉴스에 따르면 상무부 장관이 최근 로봇업계 CEO들과 만남을 가졌으며 이 로봇 산업 발전 가속화에 전폭적으로 나서고 있다라고 전했다. 지난해 중국의 산업용 로봇 신규 설치 대수는 전 세계 신규 설치량의 54%를 차지했습니다. 그만큼 지금 미국이 중국을 견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자, 23년 기준으로 중국 공장 내 산업용 로봇은 180만 대로 미국의 4배에 달했습니다. 자, 이 미국의 로봇 업계는 관련 공급망을 강화하고 기술력을 확보하겠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이 현재 미국 기업과의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국내 기업들 뭐가 있어요? 두산 로보틱스,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 현대 로보틱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거죠. 근데 이거 말고 이 대형주들 같은 경우 모멘텀이 적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우리 주주님들한테 오늘 나눠드릴 건 로봇 품절주입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유통 비율이 40%대이기 때문에 폭발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으며 트럼프가 말했던 자, 이 공급망 강화에 대한 내용들과 그리고 협업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내년 1월 달에 CES 로봇 박람회에 대한 기대감 속에서 가장 큰 주목을 받을 기업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우리 주주님들이 꼭 조금이라도 가지고 계셔야 되는 종목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가져온 건데 최근 들어서 이 원익홀딩스라든지 클로봇, 휴림로봇, SPG 다양한 종목들이 있는데 자, 최근에 이 원익홀딩스 같은 경우 로봇 대장주로서의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저점 대비해서 500%의 상승률을 보여줬습니다. 원익홀딩스 같은 경우 이 유통 비율이 얼마예요? 유통 비율이 50%대다. 자, SPG도 지금 로봇 감속기 관련해서 미국 기업과의 연관성에 대한 기대감이 좀 들어와 있는 상태인데 일단 제일 중요한 거 중국 기업과의 연관성이 딱히 없다. 자, 사실 로봇 섹터가 중국 기업들과의 연관성이 아예 없기에는 어려워요. 근데 이 SPG나 원익홀딩스 같은 경우는 사실 이 연관성이 굉장히 적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SPG 같은 경우 저점 대비 220%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우리 주주님들한테 지금 보여드릴 이 종목은 26년도 시장을 장악할 종목이 될 거예요. 모든 로봇주들이 출발할 때 이 종목 같은 경우 혼자 출발하지 않고 명확한 매집이 진행이 됐습니다. 이제서야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나오고 있는데 바닥 대비해서 이제서야 30%가량의 상승이 나왔거든요. 근데 이 종목은 저는 훨씬 더 높게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유통 비율이 40%이면서 품절주의 형태를 띠고 있고 지금 개인들이 털려나가면서 외인들이 물량을 확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현 시점에서는 폭발적인 상승을 준비하고 있는 힘을 능축시키고 있는 단계에 있는 건데 26년도 대장 섹터가 어디요? 로봇이란 말이에요. 이 로봇 섹터를 장악할 수 있는 이 대장주가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고 이 기대감들은 이제 막 반영이 될 것이며 스마트 팩토리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 현 구간에서 1월 달에 노란봉투법 시행에 따라 폭발적인 상승이 나올 겁니다. 그 전에 우리 주주님들 어떻게 해야 돼요? 잡으셔야겠죠. 그리고 26년도 내내 올라갈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바로 나눠드려 볼게요. 자, 위에 제가 번호 하나 띄워드렸어요. 제 개인 번호인데 자, 히든이라고 우리 주주님들이 두 글자만 남겨놓으시면 종목명과 원 단위의 타점을 같이 보내드릴 겁니다.
26년도 시장을 장악할 로봇 섹터의 대장주가 이제 등장을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원익홀딩스 처음에 뭐라 그랬어요? 제가 우리 주주님들한테 원익홀딩스 알려드렸을 때 굉장히 많은 주주님들 뭐 이런 잡주가 어떻게 대장주가 되냐라고 했었는데 저점 대비 500%의 상승이 결국에 나왔죠.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이 종목도 지금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지 못해서 그렇지 이제 막 1월 달에 노란봉투법과 로봇 박람회 CES에 대한 기대감이 들어와주고 세력들의 매집이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이 기회 놓치게 되면 울며 겨자 먹기로 사야 될 겁니다. 그러지 마시고 지금 조금이라도 담아놔 보세요. 자, 이 종목 우리 요청하시는 분들 선착순으로 빠르게 나눠 드릴 거니까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자, 그러면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